예,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지난 2016년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란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데이터 중에 이제 개인정보 성을 그러니까 개인정보 성격을 조금은 이제 완화시키는 이 조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등이 이제 ICT 산업 발전에 이제 적용되고 자율주행차라든지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새로운 산업 환경이 나타나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안에 이제 각종 디지털 기기나 센서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우리나라 정부도 2016년 6월에 이런 데이터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이제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 법정부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이제 배포를 해서 활용토록 하고 했습니다. 그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안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이런 변형을 통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비식별 조치 방법으로는 데이터 가명 처리라든지 총계 처리, 데이터 삭제 이런 5가지 처리 기법과 17가지 세부 기술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LT 모델이라고 프라이버시 모델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적정성 평가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 비식별 정보를 어떻게 결합해 활용할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SK텔레콤이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다양한 이제 그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는 개인 식별성 제거 수준에 따라 가명화와 익명화로 조치로 구분되는데요. 두 개의 조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기준이 참 어려운 이제 정의인데요.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가 가명인지 어느 정도가 익명인지 이게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해외에 이제 나온 유명한 이제 그 보고서에 보면 이제 데이터를 개별화 아니면 두 번째는 연결 가능성, 세 번째는 추론 가능성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제 그 개별화라고 하면 특정 개인 데이터가 한 개인하고 이제 이걸 싱글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오는 건지, 그 다음에 연결 가능성은 특정 데이터와 특정 개인이 연결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특정 데이터에서 특정 개인을 추론할 수 있는지 이 3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익명 정보는 익명화는 이 그 3가지 요인을 모두 제거하는 내용들이고 이제 가명화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개별화 싱글아웃은 허용하되 이제 연결과 추론을 통해서 이제 그 제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가명 정보는 재식별이 가능한 거고 이제 익명화는 합리적 노력으로는 이제 재식별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명 정보는 개인이 누구인지 이제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정보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을 손경우라고 했을 때 이거를 기호 1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제가 이제 김준현 닮아서 김준현이라고 하면 가명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가명 정보이고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있다 보면 이제 강원대의 40대 교수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익명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구분은 여러 가지 기술자라든지 법 쪽에서 조금은 이제 의견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판별할지가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두 번째로 데이터의 적절한 활용이 경쟁적인 시대에서 데이터의 활용 시기가 기간 중심에서 정보 주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마이데이터와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 같은 키데이스를 들 수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혼돈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데 마이볼 하는 것처럼 나와 관련돼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관련된 이제 개인정보가 있을 테고
그걸 조금 처리한 뭐 가명 인명 정보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뭐 소셜 네트워크나 공개 정보도 모든 게 나로 인해 발생되는 데이터는 나의 데이터라는 운동이 이제 이유를 중심으로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그 마이 데이터를 구체화시킨 게 이제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라는 PDS. 최근에 이제 일본이 정보은행, 정보신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리는 비식별 조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개인정보성을 제거를 해서 활용할까가 이제 관건이라고 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이데이터나 PDS는 이제 그 데이터는 개인한테 다시 환원을 시켜서 개인이 이제 그 데이터를 자기 정보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기업은 사실 이제 기존에는 가명 익명 정보다 보니 이제 개인한테 이제 뭐 집중적으로 딥데이터나 분석을 못하는 거죠. 개인한테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못할 텐데, 이제 마이데이터나 PDS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이제 관리 유통을 하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개인한테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마이데이터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조금씩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도 실제로 이제 지난해 올해도 이제 얼마 전에 1월달에 AI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이제 기존의 기식별 그 소유권 자체를 개인한테 환원시켜서 개인 주도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개발되고 시범 사업으로 한 100억 97억 정도의 시범 사업이 지금 이제 공고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대 활용, 서로 다른 관점의 주장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교수님의 견해로 합의점을 도출하신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이 이제 발의되고, 사실 이제 그 개인의 뭐 여러 가지 뭐 정보 통제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줬다고 하는데, 실제 뭐 작년부터 이제 발의된 유럽의 이제 그 GDPR이라는 이제 그 개인정보, 유럽의 이제 개인정보 보면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이제 활용도 같이 이제 어느 정도는 담아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이냐,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이제 얽혀 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제 개인 입장에서도 아니 그렇게 많은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때까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이제 이득을 봤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뭐 작년에도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빈번한 이제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고, 한편으로는 이게 불안감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빅브러더라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불안감이 일반 시민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나 이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보호를 하고 활용도 거기도 이제 하는데, 그 합의점을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16년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했는데요. 작년 17년 이제 11월 달에 이제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가 이제 고객 몰래 정보를 이제 결합하고 교환한 우리 그 20개 기업하고 4개 그 기업들, 전문기관들에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아직 그게 이제 결론이 안 났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제 모두 모여서 이제 시민사회라든지 이제 뭐 관련 정부 다 모여서 해커톤이라는 이런 그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이제 그 거버넌스 개선 방안 해커톤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개인정보의 정의를 기존에 이제 살아있는 누군가를 이제 하는 이제 개인정보인데, 예를 들면 그냥 이름, 뭐 주민번호 이게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자동차 번호판, 그다음에 뭐 핸드폰의 IMEI 값, 뭐 이런 것까지 개인정보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분류를 하자 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합의가 됐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개선하기 위해서 또 이제 국회에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해서 이제 입법 권고를 했고 현재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박인수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개인정보법 일부 개정안을 이제 발의한 상태인데요. 안에 보면 이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이제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를 이제 조금 이제 공익적인 통계 목적이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일단 법은 이렇게 언제 이제 개정될지는 아직 뭐 모르겠지만 뭐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이 활용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앞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가명하고 익명의 정보의 차이가 어딘지를 판별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식별 조치를 뭐 재식별하는 그 위험성을 어떻게 감소시킬까. 그래서 최근에 뭐 차분 프라이버시 뭐 보호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이제 개발 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인터넷 진흥을 통해서 이런 이제 데이터 유용성을 고려해서 그게 재식별 뭐 공격이 가능한지 이런 콘테스트도 이제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합의하는 기술적인 합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마이데이터가 이제 내 데이터인데, 근데 사실 예를 들면 페이스북도 내 정보를 한 70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8가지를 이제 그걸 광고회사라든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로 이제 유명한 뭐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나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이걸 전문으로 하는 이제 엑시엄이라는 미국의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뭐 매출액이 한 뭐 8, 9억 불 정도 이제 하는 회사인데 데이터를 이제 고객 개인의 미국의 3억 명 정도의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뭐 7억 개 정도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은 한 개인의 그 이제 가치를 이제 데이터로 판별합니다. 그래서 한 70등급으로 나누고 제일 하위에 있는 웨이스트라고 그러고 위에는 탑인데 그렇게 해도 개인정보를 관리해서 이제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비식별 조치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데이터라고 이제 금융 분야에 시범적으로 먼저 작년 연말에 이제 금융 쪽에 새로운 이제 그 신용 정보를 가지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이제 선정해서 법 개정이 그것도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 이제 마이데이터를 하더라도 그 데이터들을 그 가지고 있는 기업이 본인 개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 거냐? 나로 인해 발생된 데이터지만 또 직접적으로는 기업이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할지랑 그걸 이제 미국 이제 데이터 이동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포터블리티가 이제 EU의 GDPR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 법에 이제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그 데이터를 과연 돌려줄지 소위 뭐 예를 들면 네이버가 내 데이터를 다 돌려줄지 이건 참 의문심이 드는데 GDPR에 발의되고 나서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그걸 이제 주게끔 개인한테 돌려주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다만 그 데이터를 받아서 내가 개인이 이걸 활용을 못하잖아요. 내가 어디다 근데 그런 것들 중개해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데이터 이제 사업자라고 하는 PDS 사업자, 일본은 정보신탁 사업자가 이제 그런 이제 중간에 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 사업자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할 때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동의를 다 받았다고 말 그대로 마이데이터는 동의를 받아서 다 쓰는 건데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개인정보법에 동의 최소한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데이터들을 개인한테 돌려줬을 때 그 새로운 이제 사업자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하는 이걸 이제 락인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물려주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적용할 때 부작용들이 있을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제 일본 같은 데는 개인정보 내 신용정보 카드 결제 내용을 주면 월 한 5,000원에서 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개인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실제 시장이 열려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맞춰야지 보상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어 개인정보 암호화를 비롯한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기술 적용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참 기업이 이제 소비자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각종 서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타겟팅 마케팅이라든지 뭐 위치 정보, 구매 이력, 검색 이력 등을 이제 포함해서 개인 정보가 이제 해당 기업에서 이제 수집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페이스북도 이제 그 공격받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되는데 기업들은 사실 그걸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제3자에게 제공한다든지 그 개인은 그걸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동의가 명시적인 동의라든지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한다든지 그 기업의 이제 그런 것들이라 또 기업은 이 데이터들을 활용할 때 사실 이제 평판 리스크라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런 것들 갑자기 유출됐을 때 우려라든지 이런 개인정보 활용이 또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 두 가지가 이제 상존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기업은 이 그 피식별 조치 활용할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투명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마이데이터 활용도 실제로 이제 포괄적 동의에 의해서 데이터를 이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모럴 해저드에 빠지지 않는 위험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담보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어떻게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가칭 그 기업 내에서 뭐 CPO라든지 뭐 이런 제도도 있지만 데이터 윤리 심의회라든지 데이터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나중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소비자가 정말 안심하고 안전하게 를 담보하고 사업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손해배상이라든지 책임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솔루션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사는 서버 보안 솔루션 및 APT 보안,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SJ가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SJ가 국내 통합 솔루션 패키지 이제 업체고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딱 개인정보라고 하면 이제 개인정보 암호화라든지 DLP 이런 게 딱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2011년 개인정보법이 발의되고 나서 정보보호 시장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게 APT라 지금 말씀하신 그 APT라든지 서버 보안 제품, 다양한 인증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실 그 데이터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솔루션이 되는데요. 앞서 그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기업이 아까 고객 관리를 위한 커스텀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CRM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그게 이제 벤더 릴레이션 매니지먼트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적용될 때 이제 마이데이터 아까 사업자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이제 그 개인정보 접근 이력 관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런 것들의 개인정보 PCB 솔루션도 있는데요. 향후 데이터 활용을 해서 다 인증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이용에 대한 통제, 시각화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유통 활용 이력 추적 기술이라든지 지금 블록체인, SJ 블록체인이 있는데요. 블록체인을 해서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제가 볼 때는 보안 산업에서 SJ가 실제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솔루션 고민이 제품들도 많이 개발될 테고 고민들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데이터 확보가 경쟁력 유지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예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260달러의 링크드인을 인수함으로써 약 4억 3,300만 명이 넘는 비즈니스 목적의 데이터를 자산으로 확보했는데요. 현 정부가 앞으로 글로벌 데이터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숙제고 그래서 지난해 이제 그 데이터 안전한 데이터 활용 대책과 올 1월에
AI 데이터 활성화 대책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공공 부분의 공공 데이터 개방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기업 간 전체 이제 공유 가능한 데이터는 일단은 다 이제 산업 데이터, 개인정보 말고도 이제 산업 데이터를 어떻게 유통할지, 활용할지에 대해서 그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그 AI 뭐 예를 들면 그 데이터에 대한 거래, 데이터에 대한 계약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마련돼야 될 거고, 그리고 산업 데이터와 같이 개인정보,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집약되고 공유되고 거래될지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산업 데이터,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비롯한 산업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이데이터를 위한 뭐 PDS라든지 정보원의 정보 신탁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또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같이 데이터 거래에 같이 참여해서 전체 이제 데이터가 흘러다니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아직까지도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 시티가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세종시나 뭐 부산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해외는 벌써 그 스마트 시티를 전략을 하면서 거기에 흘러다니는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소위 해외는 데이터 연계 기반 스마트 시티 구축 전략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데이터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발생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지가 환경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될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